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확률 통계 과목의 7번째 토픽인 극한 정리와 확률 변수의 수렴 모드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론이나 통계학 이런 맥락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극한 정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의 수렴 모드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의 수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수열이라고 하면은 A1, 뭐 A2, A3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여져 있는 숫자들의 뭐 나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수열이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확률 변수도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으면은 이제 확률 변수의 수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런 확률 변수의 수열이 어떤 다른 확률 변수로 수렴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의 수렴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토픽에서는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수열의 수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때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학 수학이니 미적분이니 이런 데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좀 한번 되새겨 보라고 제가 이런 그림도 한번 가져온 거예요. 사실 뭐 이 그림은 약간 이 수열의 수렴이라기보다는 함수의 수렴을 나타낸 거긴 한데, 근데 이것도 그냥 이 함수를 일종의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x축이 지금 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뭐 n이라고 놔두고 그다음에 여기를 뭐 an이라고 놔두면은 그 다음에 이 x축을 좀 이렇게 이산적으로 잘라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그냥 이제 수열의 수렴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뭐 이 색깔이 빨갛게 되어 있어서 파란색으로 좀 바꿔보면 뭐 이 지점을 A1이라고 하고 이 지점을 뭐 A2라고 하고 이 지점을 뭐 A3라고 하고 이 지점을 뭐 A4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수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수렴이라는 거는 뭐다? 그런 이 A 뭐 N들이 N이 막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어떤 하나의 값 여기서는 이제 L이라는 값으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찰싹 딱 붙어버리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수열의 수렴이죠. 간단히 요 그림이 있길래 얘기를 해봤는데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대수의 법칙까지 한번 해보자. 먼저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극한 정리 내용부터 먼저 할게요. 극한 정리. 네. 그래서 이제 극한 정리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영어로 이 리밋 디오렘 그래도 극한 정리잖아. 리밋 디오렘을 한국말로 극한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확률론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극한 정리는 대수의 법칙과 극한 정리이다. 극한 정리가 아니라 중심 극한 정리이다. 이거 말고도 뭐 많은 극한 정리들이 더 있어요. 있는데,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거 두 개만 딱 뽑아라. 그러면은 대수의 법칙과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대략적인 의미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대수의 법칙은 뭐냐면은
대수의 법칙은 뭐 이거가 영어 용어 같은 거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의미만 얘기하자면은 이 IID 확률 변수 IID라는 거는 뭐라 그랬지? Identical and Independent. 거기다가 이걸 Identically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 라는 거죠. 그래서 IID 확률 변수라 함은 x1, x2, x3, x4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xi라고 하자면은 얘네들이 다 이제 같은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같은 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요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또 서로 다 독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분포를 따르니까 아이덴티컬이고 독립이니까 인디펜던트하다. 그런 n개의 확률 변수 그런 확률 변수의 실험값 n개의 평균은 n이 커짐에 따라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으로 수렴한다. 자, n개의 평균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x바 또는 뭐 x바에다가 밑에 이제 개수 n개를 붙여서 x바 n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고요. 요거 이게 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러니까 요 놈이 이제 또 어떤 기대값이 있다는 거죠. u라고 하죠. 이게 n이 커지면은 u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것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이제 알고 싶어하는 대상이 비슷한데 이 IID한 확률 변수 n개의 합의 분포 네? 또는 뭐 IID한 확률 변수 n개의 평균의 분포예요. IID한 확률 변수 n개의 합의 분포면은 이제 요 모양새에서는 요 이제 분자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n개의 합이니까. 그리고 이거 분자에 있는 것만 따로 떼내지 말고 분모까지 합쳐서 그냥 또 이번 또 평균 이 평균 이놈의 분포 뭐가 됐든지 간에 둘 다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 정규 분포로 언제 n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그냥 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합은 사실 그냥 n 곱하기 x 바 n 하면은 그냥 합이 되죠. 이것도 정규 분포가 된다. 근데 요거일 때랑 요거일 때 안에 들어가는 요것들이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뭐 대수의 법칙이랑 중심극한 정리 대략적인 의미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이번 영상에서는 대수의 법칙부터 얘기를 다 할게요. 대수의 법칙.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어로 우리가 law of large numbers라는 거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야 대수. 대수인데 이게 뭐 대수라는 한국말에 이제 영어가 뭐 여러 개 있지만은 여기서는 큰 수라는 거야 대수.
개수다. 그래서 라지, 큰 넘버, 수, 법칙, 로. 그래서 요거를 LLN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앞글자만 따서 뭐 LLN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거는 내가 조금 아까 전에 간단한 개념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확률 변수의 실현값을 매우 많이 뽑아서 그 평균을 취하면 그 값이 해당 확률 변수의 기대값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이고요. 그리고 대수의 법칙은요, 크게 나눠서 또 약대수의 법칙. 약한 놈이 있고, 여기 뭐 강한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대수의 법칙과 강한 강대수의 법칙이 있는데, 이제 약대수의 법칙은 여기 LLN에다가 약하다는 뜻의 weak를 붙여서 WLLN이라고 하고, 강대수의 법칙은 강하다는 그래서 스트롱을 붙여서 SLL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토픽에서 제가 약대수의 법칙과 강대수의 법칙을 다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약대수의 법칙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표본 평균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란 뭐냐? 제가 이전 시간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임의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n개의 IID 표본 x1부터 xn까지가 있을 때 그 산술 평균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기호로 쓴다고 했었죠. 이런 기호로 썼고 그 의미는 이거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앞에서 했던 얘기들은 웬만하면 그냥 또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때 근데 보면은 이제 생각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xi들 이거 해볼까? 이 xi들 이놈들이 다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잖아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xi들을 인자로 갖는 함수인 x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라는 놈은 사실 이런 확률 변수들을 인자로 갖는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x1, x2, x3, x 뭐 n까지 넣었을 때 이게 뭐 x1 플러스 xn까지 더한 거를 n으로 나눠주는 이런 식의 함수가 된다는 거죠. 확률 변수를 인자로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역시 확률 변수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얘도 확률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면은 확률 분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기대값과 분산도 있겠죠. 기대값과 분산.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이 있는데 그거는 각각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 기대값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 근데 이 위에 거를 보면은 이거를 그냥 더 써줘 보면은 n은 상수니까 n 밖으로 그냥 나오고 이 기대값 x1부터 xn이 되는데 이거는 그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x1 플러스 좀 묶어주고 이 기대값 xn까지 다 더해준 게 되는데 근데 이 x들이 다 아이덴티컬한 분포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이 xi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 곱하기 2xi 나누기 n이 되니까 n 곱하기 2xi 나누기 n이 되니까 이거 날라가서 이렇게 그냥 남는 거고 분산도 그냥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분산 씌운 거예요. 분산 씌우면 어떻게 돼요? n은 n 제곱해서 앞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 베리언스들은 이제 각각에 다 이렇게 씌워줄 수가 있고 아이고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n 제곱분의 1인데 여기다가 베리언스 x1 플러스 xn까지 다 더해준 게 되고 그러면 n제곱분의 1인데 베리언스 x i들도 이게 다 똑같으니까
어디였어? 그냥 이제 베리언스 xi라고 그냥 통째로 써준 거죠. n 곱하기 베리언스 xi가 되는 거죠. n이 분자에 하나 있고 분모에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에 우리가 아직 분포는 뭔지 모르지만 그놈들의 이 평균과 분산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고 그래서 맞아, 이거는 아직 대수의 법칙이니까 그놈의 분포까지는 얘기를 아직은 안 할 거고. 어, 그러면은 대수의 법칙 중에 약대수의 법칙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약대수의 법칙은 음, 여기서 이제 엄격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 약대수의 법칙이다. 뭐냐면 유한한 기대값, 그러니까 IID 확률 변수 n개가 있는데요. x1부터 xn까지가 있는데 그놈들이 이제 유한한 기대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기대값이라는 거는 xi의 기대값이 u라고 하면은 이게 무한대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런 아무튼 조건이 있을 때 이 그놈들의 평균 x바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어떤 관계냐면은 요런 관계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무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 근데 양수여야 돼요. 아무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어, 이, 이 확률 뭐냐면은 이 표본 평균 나는 여기다 n도 써줄게요. 여기 n은 안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는 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n이 바뀜에 따라서 바뀌는 확률 변수라는 거를 좀 명시적으로 알려주려고 n을 밑에 첨자로 붙여주고 이 x 바 n 빼기 뮤 요거의 절대값 이게 우리가 아무거나 n이 입실론이니까 아무거나 되는 요 입실론보다 음, 상일 확률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확률이 0이 되게 된다. 라는 게 약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이런 극한 정리라든지 극한에 대해서 뭐 증명 같은 거를 할 때 입실론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입실론이라는 거는 그냥 뭐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도 말을 하던데 이제 눈곱만큼이다라는 거를 그냥 수학하는 사람들은 입실론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실론이라는 게 아주 조그만 값을 우리가 지칭하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항상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음수는 아니어야 되고 0도 아니어야 되고 어떤 분명한 값인데 이 양이 있는 건데 그게 아주 눈곱만큼 있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입실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실 뭐냐면은 입실론을 아주 쬐끄맣게 보내면은 사실 거의 뭐 0이랑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거의 차이의 절대값이 어, 거의 뭐 0보다 클 입실론이 아니라 그냥 아주 거의 0이라고 해가지고 0 이상일 확률이 0이 된다는 거니까 즉 이거랑 이거가 그냥 거의 똑같다는 말인 거죠. n이 커지면은 이거랑 이거는 거의 똑같아진다 라는 게 약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U랑 거의 똑같아진다는 거니까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대략적인 의미로 얘기했던 이거
이 평균이 n이 커짐에 따라 확률변수의 기대값을 수렴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뭐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이전에 확률 부등식에서 배웠던 체비셰프 부등식을 바로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체비셰프 부등식 기억이 안 날까 봐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체비셰프 부등식 이거였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학생은 바로 어떻게 적용할지 감이 오겠지만은 그냥 한번 써주자면 이런 거지. 확률 어떤 아무 확률 변수, 임의의 확률 변수 x와 임의의 양수 b에 대해서 그 어떤 확률 변수 x 빼기 그놈의 기대값의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어떤 양수 b 이상일 확률은 이거보다는 이하다라는 거죠. 그 확률 변수의 분산 나누기 요거의 제곱. 이게 이제 요거의 상한이 된다는 게 체비셰프 부등식이었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그러면은 요 모양새의 체비셰프 부등식에 의한 상한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모양새, 요 뮤가 바로 요거였잖아. 뮤가 바로 이거였고, 근데 우리가 요 앞에서 보였듯이 이게 우리가 뮤였는데 이거는 또 요거랑 같잖아요. x 바의 기대값.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x 바의 기대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 바가 확률 변수고 그래서 x 바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이 뮤라는 게 이 x 바에 해당되는 거고 그놈의 차이의 절대값이 어떤 양수 입실론은 양수죠. 입실론 이상일 확률은 그 확률 변수의 분산 나누기 요 입실론을 제곱한 거. 제곱한 거. 요거에 요거보다 이하다. 요게 상한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내가 여기서 너무 바로 갔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베리언스 x 바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n 나누기 베리언스 xi 이렇게 해준 거고 요거는 그대로 그냥 온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모양새가 요거보다는 이한데 요거는 요거랑 같으니까. 근데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요 분모가 얘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전체가 0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확률이니까 확률은 확률 공리에서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0 이상이면서 0 이하면은 그 놈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결국은 아니 요게 아무튼 결국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대수의 법칙은 우리 체비셰프 부등식을 바로 적용해서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수의 법칙 중에 이제 약한 놈, 약대수의 법칙은 여기까지 해서 끝냈고 다음 영상에서 중심극한 정리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